여러분 삼행법이라고 하는 작품의 제목부터 한번 보세요. 제목을 보면 여러분 미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지금은 미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누구한테만 할당했었어 얘들아? 여보자. 그렇지. 근데 옛날에는 미인은 남자든 여자든 모든 예쁜 사람들을 다 미인이라고 표현을 했어.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의 미인은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임금님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때 여러분 우리 미인은 임금님을 얘기하는 거고, 그러면 사가 얘들아 무슨 사자냐면 여러분 생각할 사거든. 그래서 사모하다, 생각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모하다, 생각하다 라는 뜻이고, 그러면 합쳐보면 나는 임금님을 사모하면서 부르는 노래, 임금님을 여러분 사랑하면서 부르는 노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지. 자, 여러분 이 정철은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우선 기본적으로 여러분 그 선조를 너무 좋아했어. 근데 선조도 여러분 이 정철 너무 좋아해. 왜냐면 선조는 되게 우유부단한 성격이거든. 그런데 정철은 여러분 진짜 과감해요. 거침이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 반대 성향이니까 사실 되게 좋아했어.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선조가 우유부단해서 얘들 우물쭈물해가지고 얘들아 뭘 선택을 못하면 정철이 대신 해결을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선조는 제일 믿을 수 있는 신하 중에 한 명이었던 거죠. 그런데 약간 이제 임금님의 사랑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여러분 당연히 신하들은, 권력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깨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기고만장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고만장해져서 사고를 많이 치기 시작을 해요. 술과 관련된 사고들을. 그리고 또 누구 한 명을 너무 예뻐하면 다른 신하들이 보기에는 어때 얘들아? 권력이 집중되는 것 같으니까 이간질을 하기 시작을 해. 그래서 여러분 이간질을 당하는 여러분 이 정철이 여러분 너무 이제 이게 극에 달하다 보니까 임금님이 여론을 좀 잠재우기 위해서 너 좀 쉬었다 와야겠다 라고 해서 3년 동안을 여러분 고향으로 보내요. 그러니까 유배를 간 건 아니고 여러분 은거를 했다라고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 그럼 봐봐 얘들아, 이렇게 만약에 옛날 이렇게 우리 한양하고 이 사람이 간 곳을 생각을 해보면 여기가 한양이거든. 자, 그리고 여기가 전남 창평이에요. 그러면 우리 여러분 제주도에서 살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런 표현 많이 써. 여러분 제주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육지를 간다라고 할 때 육지 간다라고 해도 되지만 뭐라고 하냐면 올라가, 서울 올라가 이런 표현 쓰고요. 그 다음에 서울에서 여러분 제주도로 올 때는 나 내려가고 있어 이런 표현 쓴다. 여러분 사실 여러분 땅이라고 하는 건 수직적 관계가 아니잖아. 원래 수평으로 있는 거잖아요. 그 남과 북은 수평인데 이거를 올라간다 내려간다라고 이렇게 인식을 하나 봐요. 그래서 이 글에서도 화자는 여러분 이 한양을 천상계로 설정을 해요. 그리고 자기가 내려온 전남 창평은 아래 내려온 거잖아. 그러니까 지상계로 설정을 하는 거야. 자, 천상계에 있는 여러분 그러면 한양엔 그럼 누가 있냐면 임금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임금님을 옥황상제로 표현을 하고, 그러면 여러분 이게 임금님이야, 선조야, 선조. 그러면 자기는 여러분 누구로 설정을 하냐면 여러분 옥황상제를 모시던 사람으로 설정을 해요. 그러면 옥황상제를 모시는 사람이 두 명이 있거든 얘들아. 남자들을 뭐라고 부를까? 신선이라고 해. 옥황상제를 모시는 여러분 신하들을 신선이라고 하고, 옥황상제를 모시는 여자들을 누구라고 할까요? 선녀라고 해요. 그럼 약간 쉽게 말하면 궁녀들을 선녀, 그 다음에 일하는 대신들을 신선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자기 자신을 원래는 여러분 정철은 남자니까 신선으로 표현해야 되잖아. 근데 누구로 표현하냐면 선녀로 표현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임금과 신하의 관계를 옥황상제와 선녀의 관계로 표현을 해버리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자기 자신이 어떻다고 지금 설명을 한 거냐면, 하늘에서 임금님을 즉 옥황상제를 모시다가 근데 옥황상제한테 여러분 잘못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무조건 인간 세상으로 쫓겨나와요. 그래서 우리 구운몽 같은 작품을 보거나 이러면 이제 고전 소설들 보다 보면 이 사람이 전생에 얘들아 저 천상계 사람이었대. 근데 죄를 지어서 이러면 인간 세상으로 내보내지는 거야. 그러면 이 내려왔다라고 하는 표현은 내가 죄를 지은 거잖아요. 죄를 지어서 내려오는 걸 적감이라고 해요. 적자가 죄를 짓다. 그 다음에 강자가 내려오다 라는 뜻이어서 이 글은 여러분 기본적으로 적강 모티프를 쓰고 있는 거죠. 적강 모티프. 자기가 선녀로서 죄를 지어서 선녀로 내려왔으니까.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천상계와 지상계로 구분을 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세계를 하나의 세계로 보지 않고 두 개의 세계로 보고 있잖아요. 무슨 세계관이 들어가야 돼요? 이원론적 세계관이 들어가. 맞아. 이 제품은 이원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지금 군신의 관계를 여러분 누구의 관계로 표현을 했냐면 옥황선녀, 즉 남녀로 표현을 한 거거든요. 그쵸? 여러분 군신의 관계를 남녀의 관계로. 그러면 남녀의 관계로 설정해서 군신 관계를 표현하고 있는 작품을 우리는 충신 연주지사라고 해.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충신 연주지사라고 하는 여러분 주제가 만들어지는 거야. 다시 여러분 충신 연주지사는 누굴 누구에다 빗댄다고? 군신 관계를 남녀의 관계에 빗대어서 표현하는 거. 자, 그러면 충신 연주지사가 나왔으니까 이 글의 주제가 또 나오는 거야. 임금님을 사랑한다고 표현을 하는 거야. 그러면 임금님을 사랑하는 걸 우리 뭐라고 하지 얘들아? 군, 지정이라고 하지? 그럼 이 글의 주제는 연군지정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 지금 이 사람이 한양에서 전남 창평으로 내려온 건 여러분 사실 무슨 관점으로 본 거냐면 표현론적 관점으로 선생님 설명한 거거든. 그럼 이 표현론적 관점을 알아야 이 작품이 어떤 설정감을 매겼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지. 그치? 자, 그러면 이제 작품 해석을 해보자 얘들아. 여러분 이 글은 가사예요. 여러분 가사의 형식은 여러분 저번 중간고사 때 배웠으니까 선생님 안 설명하고 여러분 시험 내도 되죠? 자, 그러면 여러분 다시 가사 빠르게 정리할까요? 빠르게. 가사는 여러분 어느 시대에? 조선시대에. 그러면 여러분 이 가사는 조선시대 때 얘들아 음보가 몇 음보로? 4음보로. 그러면 여러분 글자 수는 3, 4조, 4, 4조로. 그렇지. 자, 근데 여러분 얘는 연구분이 없네. 연속체. 그치? 그래서 여러분 쭉 이어지는 형식을 갖고 있는 거죠. 자, 몇 단 구성이더라? 3단 구성을 가지고 있었어. 여기서 3단 구성은 여러분 기서결이 아니죠? 서사, 본사, 결사로 구분을 해야 돼. 자,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이 가사는 처음에는 여러분 이렇게 형식을 잘 안 지켜도 아니 형식을 너무 잘 지켰어. 근데 나중에 조선 후기로 갈수록 형식이 안 지켜지는 거야. 형식을 잘 지키는 가사를 무슨 가사라고 했더라? 정격 가사라고 했었지? 그치? 자, 그러면 형식을 벗어난 건 변격 가사라고 했었죠. 그러면 어떤 게 정격 가사예요? 뭐가 있어야? 낙구가 있어야. 그렇지. 낙구가 없으면 변격이죠. 그러면 여기서 낙구라고 하는 건 아까 여러분 얘기한 거 맞아. 낙구라고 하는 게 뭐지 얘들아? 누구랑 똑같은 거? 시조 종장 형식과 똑같은 거. 어디가? 마지막 줄이. 그치. 그러면 마지막 행이 시조 종장 형식과 동일한 부분을 우리 낙구라고 하죠. 그러면 시조 종장 형식이 어떻게 되더라 얘들아? 3, 5 이상, 4, 3, 그치? 이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 가사가 이런 형식을 가지고 있잖아. 그래서 여러분 가사의 이런 형식들이 바로 여러분 이 작품에서는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를 찾아야 돼. 그럼 이 작품은 여러분 정격 가사인지 변격 가사인지만 찾아봐주면 되겠죠. 그쵸? 자,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자, 이 몸이 삼기실제. 여러분 삼기다가 무슨 뜻이었더라? 삼기다. 생기다, 태어나다. 그치? 그럼 내가 태어날 때 님을 쫓아서 태어나니 그럼 얘가 한 달 한시에 태어난 거야. 그럼 여러분 혹시 그 생일을 똑같은 사람을 여러분 친구로 만나본 적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 주변에 생일 똑같은 사람? 아니 다른 이제 가족 말고 다른 친구로. 선생님은 지금까지 살면서 얘들아 지금 30몇 년을 살았잖아. 근데 여러분 선생님 지금까지 살면서 나랑 생일 똑같은 사람 한 명도 만나본 적이 없어. 여러분 8월 27일이 생일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학생들이 많잖아요. 선생님 학생들이 그렇게 많아도 얘들아 나랑 생일 똑같은 사람 한 명도 없어. 너무 다 피해 다니나? 내 사주랑 뭔가 안 맞나? 자 이러면 나랑 생일이 똑같은 사람을 본 적이 없거든 얘들아. 근데 이런 경우가 있었어. 여러분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어떤 친구가 음력 생일을 세는 친구가 있어.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7월 며칠이 음력인데 근데 여러분 음력이 우연히 나랑 생일 똑같게 된 거야. 그럼
그날 우리 둘이 같이 파티를 한 거죠. 친구랑 친구들 다 같이 모여서. 그래서 그때 뭔가 우리 운명인 것 같아 막 이렇게 말했거든. 얘들아, 생일이 뭔가 똑같으면 운명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천생연분, 한생연분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우리의 인생은 나랑 당신이랑 생일이 똑같이 태어났으니까 우리가 천생연분이고, 그게 우리가 천생연분인 걸 하늘이 모르겠니? 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하늘이 모를까요, 여러분? 하늘이 태어나게 해주는 건데 하늘이 정해주는 거니까 여러분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하죠. 그럼 자, 어떤 표현법 썼냐면 서리법을 써서 당신과 내가 천생연분이라는 걸 하늘도 알고 있다는 거. 자, 그러면 이때 님은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작품 안에서는 누구라고 해야 되냐면 옥황상제라고 보면 되는데, 근데 여러분 이거를 만약에 우리가 반영론적 관점과 표현론적 관점을 보면 여러분 누구야? 임금, 그치? 즉 선조야, 얘들아. 그러면 화자는 여러분 임과 얘들아 첫 만남을 회상한 거야. 이 만남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만났었다. 근데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똑같은 날 똑같은 시간에 태어났으니까 그게 뭐 같다? 운명 같다라고 생각하니까 여기에는 운명론적 세계관이 반영이 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다시 할게. 내가 하나. 이러면 하나가, 이러면 이 하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직이야. 올리. 나는 오직 젊어 있었고. 그럼 여러분 젊어 있었던 건 여러분 과거야, 현재야, 미래야? 과거죠. 님은 오직 나를 괴신이. 일단 괴다가 무슨 뜻이더라? 사랑하다. 그러면 내가 젊었을 때 나는 오직 예쁘고 젊었고, 그 다음에 님은 나를 정말 사랑해 주셨다는 거야. 그러면 지금 여러분 3번행은 여러분 이걸 언제 얘기하고 있냐면 과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과거에 님과 행복하게 지냈던 시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여러분 무슨 표현법을 쓰냐면 나 하나, 님 하나, 젊어 있고 날 괴신이 있고. 그치? 자, 4번. 이 마음, 이 사랑 견줄 때가, 이러면 노여가 전혀라는 뜻이야. 이 사랑을 견줄 때가 전혀 없더라. 그러면 비교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하는 뜻이니까 자신의 사랑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어느 정도로 크게 크다? 많이 크다. 정말 크다. 이걸 강조하고, 평생에 원하건대, 이러면 이때 원자는 원망하다의 원이 아니에요. 소원하다 할 때 원이에요. 그럼 내가 평생 소원하는 건, 내가 평생 기원하는 건 한대. 얘들 한대가 무슨 뜻이지? 한대? 우리 한대 모양 같이 가게 이렇게 얘기를 해. 한대, 같이, 함께. 그치, 이런 뜻이야. 그러면 함께, 여자가 무슨 뜻이었더라, 얘들아? 가다, 살다, 지내다. 그치? 가다, 살다, 지내다예요. 그러면 함께 가려고 했는데 평생 소원은 함께 살고자 했는데 평생 소원은 함께 지내는 게 소원이었는데, 이런 의미지. 그러면 나는 님이랑 함께 하는 게 나의 소원이라는 거야. 이게 궁극적 소망. 이 궁극적 소망이에요. 조금 더 위로 올릴게요, 여러분. 자, 6번 보세요. 늙어서 무슨 일로 외워두고 그리워하고 있는가. 이러면 외워라고 하는 뜻이 이런 감정이거든. 우리 얘들아 감정 중에 외라고 하는 글자로 시작하는 감정 있잖아. 외로움. 늙어서 무슨 일로 외롭게 두고 그리워하고 있는가. 왜 나는 외롭게 지내고 있는가. 그러면 이 말은 늙었다는 건 여러분 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를 얘기를 해요. 그러면 현재 나는 님과 뭐 했다는 걸 알 수 있냐면 이별을 한 거야. 맞아. 그러면 젊었을 때는 내가 예쁘고 아름다우니까 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지만 내가 나이가 드니까 님이 나를 버려서 나는 이별을 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 지금 여러분 6번하고 3번은 과거 현재가 당연히 대비가 되고 있는 거 알겠지? 그럼 이 글은 여러분 시상동계 방식이 과거 현재 대비예요. 과거 현재 대비가 쓰이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표현법 한번 생각해봐. 외롭게 두고 왜 그리워하고 있는가? 이러면 질문을 했지만 난 외로워. 난 그리워하고 있어. 답이 정해져 있잖아? 서리법을 쓰는 거지. 서리법으로 감정을 표현하고 있어요. 자, 7번. 엊그제 님을 모시고, 이러면 엊그제라고 했으니까 시간이 언제여야 돼? 과거. 그치. 그럼 7번은 다시 과거. 과거 현재 또 나오는 거야. 나는 옛날에는 여러분 님을 모시고
광안전에 올라갔었는데 여러분 광안전이 얘들아 누구냐면 실제로 이제 그 옥황상제가 사는 궁궐 이름을 광안전이라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 님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면 님이 있는 곳이니까 아까 선생님 얘기했던 어디라고 생각하면 될까 얘들아? 한양, 그치? 그러면 화자에게는 여러분 이곳이 긍정적 공간이에요? 부정적 공간이에요? 긍정적 공간이죠. 자, 그 덕에 어찌해서 하계로 내려오니 여러분 하계는 인간 세상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럼 인간 세상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어딜 얘기하고 있는 걸까? 전남 창평, 그치? 그러면 이곳에 내가 혼자 외롭게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전남 창평에 대해서 화자는 어떤 공간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부정적 공간이죠. 그러면 여기는 여러분 자, 이 8번은 여러분 과거의 상황이 아니지. 언제 상황이야 얘들아? 지금 현재 상황이거든. 그럼 과거 현재 비교를 하면서 공간에 뭐도 쓰였어 얘들아? 대비도 쓰여. 자, 그럼 공간에 대비가 쓰였고 그리고 여러분 7번 8번에서 알 수 있어. 내가 내려왔대. 천상계에서 지상계로 내려왔으니까 무슨 모티프? 적강 모티프를 쓰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것도 9번 한번 가보자. 올 적에 빗은 머리가 헝클어진 지 3년이 지났구나. 그러면 여러분 옛날에는 머리를 그렇게 많이 감진 않았대요. 왜냐면 머리가 엄청 길잖아요. 머리가 너무 길어서 이런 머리를 감는 게 좀 이렇게 텀을 많이 두고 감았대요. 근데 이 사람은 머리가 헝클어지고 머리가 얘들아 지금 이렇게 안 감은 지 3년이나 됐다네. 그 정도로 이러면 머리를 얘들아 예쁘게 할 필요가 없어. 왜? 님이 없으니까 잘 볼 사람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실제로 정철이 어디에서 생활했던 시간이기도 하냐면 전남에서 은거하면서 살았던 시간이기도 해. 그래서 은거 생활의 기간이야. 실제로 여러분 정철은 3년 정도 여러분 전남 창평에서 생활하다가 나중에 다시 얘들아 관찰사로 구입을 하게 되거든요. 다시 관직 생활을 하게 되는데 딱 3년. 3년을 살았어요. 자, 연지부는 있지만 누굴 위해서 고의가 곱게 할까? 이러면 곱게 얘들아 우리 고의 접어 지금도 쓰는 표현이거든. 곱게 접어라는 여러분 부사어야. 그러면 여러분 연지분 있어. 화장품도 있어. 화장품이 있지만 여러분 화장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왜요? 잘 보일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면 정리해보자. 연지분은 화자가 얘들아 누구라는 걸 알 수 있게 해주면 화장품이니까 여성이라는 걸 알려줘. 자, 그리고 누굴 위해서 곱게 할까라고 질문했지만 답이 정해졌어. 이쁘게 할 사람이 없어. 그렇지. 서리법을 쓰고요. 그러면 여러분 이 9번하고 10번 내용을 정리 한번 해보면 님을 위해서 내가 단장할 필요가 없는 거네요. 왜냐면 님과 뭘 했으니까? 이별했으니까. 그렇지? 9번 10번의 내용이야 얘들아. 자, 그래서 마음에 맺힌 이 시름을 첩첩히 쌓여 있어서 그러면 여러분 내가 임이랑 이별했으니까 외롭고 그리운 마음이 있잖아. 그걸 이제 시름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시름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감정이죠. 근데 그게 첩첩히 쌓여 있다고 하네요. 산처럼. 여러분 눈에 보이게 표현하네. 무슨 표현법이야?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야. 그래서 여러분 여기는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가 쓰인다 라고 정리해주고 자, 내가 시름을 경험하고 있는데 또 여러분 내가 지으면 한숨만 나오고요. 디다는 여러분 두 개만 적용해서 읽어야지. 지다. 그치? 지다가 뭐냐면 떨어지다. 떨어지는 건 눈물만 떨어지더래. 그러면 여러분 눈물, 한숨, 시름 이 단어들은 내 감정을 돌려서 설명하고 있어요.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그렇지. 감정을 직접적으로 제시를 해주는 거야. 이 세 개가. 자, 그 다음에 12번에 무슨 편법 쓰였는지 한번 봐봐. 짓느니, 디느니, 한숨이요, 눈물이라. 됐고, 여러분 반복해주고 있잖아요. 문장 구조를. 자, 인생은 유한한데 이 시름은 그지가 없대. 나 그지가 무슨 뜻이더라? 끝이 없더라. 그치? 그러면 이 말은 내 인생은 여러분 시간은 흘러가요. 시간은 흘러가는데 얘들아 내 이 시름은 흘러가지도 않고 계속 쌓여가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 그럼 여러분 지금 무슨 걸 생각하냐면 첫 번째 인생의 유한성을 생각해. 그럼 인생이 다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면 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 얘들아?
줄어들고 있어. 그러니까 님을 보고 싶은 마음이 더 커지는데 그 커지는 것 때문에 씨름도 더 어떻게 되는 거야? 더 커진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인생의 유한성 때문에 얘들아 화자는 뭐가 나타날 수밖에 없냐면 한탈, 한식 이게 나타나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선생님 편법을 안 썼지만 인생은 유한해요. 정해져 있어요. 근데 얘는 끝없이 펼쳐져요. 무한해요. 그러면 여러분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대조를 해요. 맞아요. 선생님 편법 안 썼지만 여기다가 일단 대조법이라고 딱 써줄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다시 여러분 이제 14번 한번 가볼게. 자, 14번. 무심한 세월은 물 흐르는 듯이 하고 있구나. 얘들아, 왜 세월이 무심하다라고 얘기하냐면 세월이 얘들아 좀 멈춰줬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아까 인생의 유한성. 그러면 시간이 계속 흘러가니까 님이랑 같이 있을 수 있는 시간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화자는 점점 초조하고 여러분 보고 싶은 마음이 커지는 거죠. 자, 그럼 표현법을 먼저 정리 한번 해보자. 우선 여러분 물 흐르듯이라고 했으니까 무슨 표현법이 들어가? 지구법. 근데 얘들아 세월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거든? 근데 이 시간을 물 흐른다고 표현하네? 뭐야 얘들아? 추상조건념의 구체화야. 맞아. 여기 정리하고. 자, 그럼 옆에 정리 한번 해보세요. 임금님이 자신을 불러주지 않는 상황에서 그냥 여러분 그냥 맥없이 계속 시간만 흘러가잖아요. 그래서 그걸 덧없이라고 할게요. 덧없이 세월만 흘러가는 것에 대해서 화자는 이러면 안타까움을 느끼는 거지. 아, 세월만 흘러가고 있구나. 아쉬움, 안타까움. 자, 영양. 이러면 영을 한자를 읽을 수 있어야 돼. 이러면 뭐가 두 개나 들어갔어? 불화자가 두 개나 들어가. 그럼 뜨겁다라는 뜻이고. 이러면 양할 때 얘들아 이 옆에 있는 얘는 여러분 대부분 얼음할 때 쓰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차갑다라는 뜻이야. 그러면 더울 때가 언제야 얘들아? 계절로? 여름. 그 다음에 얘들아 추울 때는 언제예요? 겨울이죠. 여름과 겨울이 때를 알아가는 듯 고쳐가 무슨 뜻이더라? 픽스란 뜻이 아니지. 다시 어게인의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다시 오니 라는 뜻이야. 그러면 여름 가면 겨울 오고 겨울 가면 다시 여름이 오고 여름 가면 다시 겨울이 오고 시간이 계속 흘러간다는 거야. 근데 정철은 여러분 이곳에서 3년이 있었으니까 적어도 여름 겨울을 몇 번씩은 적어도 3번씩은 경험하지 않았을까. 그러면 이 표현은 여러분 세월의 흐름, 시간의 흐름을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시간의 흐름을 제시한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세월이 흘러가는 거에 대한 아쉬움을 계속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3년 동안 이렇게 세월이 흘러가는 동안 들은 일도 본 일도 느낄 일도 많고 많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화자가 얘들아 3년 동안 경험했던 일들이 바로 본사에 나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본사에 얘들아 경험했던 거, 본사에서 봤던 거, 들었던 게 요 한 문장으로 요약이 된 거네요. 그러면 본사에 제시될 화자의 얘들아 이 경험을 여러분 이 요약한 문장을 고르세요 라고 하면 16번 고르시면 되는 거예요. 본사의 내용을 요약한 걸 고르세요. 16번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서사까지 읽었거든 얘들아. 그러면 이 서사 부분은 인과 인연과 이별한 후에 내가 그리워하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럼 이제 본사를 가보자. 여러분 본사는 여러분 총 이제 4개의 본사로 구성이 돼요. 그러면 4개의 본사가 본사 1, 2, 3, 4로 구분을 하는데 여러분 여기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나올 거야. 그러면 여러분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걸 알려줄 수 있는 여러분 우리 이렇게 계절을 알려주는 단어를 뭐라고 하냐면 계절적 시어라고 하잖아. 계절적 시어들을 찾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동그라미 표시한 애들이 바로 계절적 시어. 계절적 시어. 자, 근데 여러분 이 계절만 알고 있으면 안 돼. 이 계절에 얘가 계속 선물을 보내거든 님에게. 여러분 선물 공세를 펼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선물이 무엇을 보냈는지도 알아야 돼요. 그러면 그 선물은 선생님이 선물 마음이니까 하트 표시를 해놨어 얘들아. 그러면 화자가 임에 대한 여러분 마음, 정성을 하트로 표현할 거다. 그러면 각각 여러분 본사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이니까 여기서 여러분 계절적 시절 찾고 화자의 얘들아 뭐도 찾아야 된다? 여러분 마음을 전달한 것도 찾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 자 가보자. 동풍. 여러분 동풍은 동쪽에서 부는 바람이 바로 봄이죠. 여러분 남풍. 그치? 그러면 여러분 겨울은 북풍. 그러면 이제 가을은 서풍이라고 해. 맞아. 그러니까 바람을 가지고 여러분 계절을 표현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이 계절적 시절을 통해서 봄이라는 거 파악할 수가 있고. 자, 근데 번듯이라는 표현을 쓰잖아. 여러분 번듯이 문득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봄바람이 문득 불어서 적설. 여러분 설이 뭐야? 눈을 헤쳐낸대. 눈을 이렇게 흩어내더래. 그러면 쌓여있던 눈을 흩어낸다는 건 눈을 녹인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눈을 녹이니 봄바람이 근데 완전 봄인 거지. 근데 완전 만연한 4월보다는 한 2월 말, 3월 초 정도 된 것 같아요. 그쵸? 창밖에 심은 뭐를? 매화를 두세 가지가 피어있더래요. 그러면 여러분 매화가 언제 피냐면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딱 그 시점에 피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봄이 되기 바로 직전에 피니까 얘도 계절적 시절인 거지. 왜냐면 겨울과 봄 딱 그 사이에 있는 계절이니까. 그러면 그 선생님 매화 동그란 표시해놨어 얘들아.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이 매화를 선물로 보낼 거거든요. 근데 매화는 대부분 우리 고전 시가에서 뭘 상징하지 얘들아? 지조절개야.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지조절개 변하지 않았다는 걸 님에게 선물로 보내겠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선생님 이거 하트 써놨지? 그럼 그게 인에 대한 변치 않은 지조와 절개를 보내겠다라는 뜻인 거야. 지조와 절개를 보내겠다. 근데 여러분 지조와 절개는 여러분 이게 동양 유교 문화권에서만 쓰이는 상징이에요. 이런 상징을 우리 무슨 상징이라고 했더라 얘들아? 관습적 상징이야. 맞아. 그러면 여러분 얘는 관습적 상징을 써. 이런 관습적 상징은 동일 문화권에서만 쓰는 상징. 그래서 여러분 관습적은 동일 문화권 나라에서 쓰는 이미지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 가득이나 냉담한데 여러분 아직도 근데 좀 추운 거야. 왜냐면 초봄이니까 아직도 이렇게 냉담한데 아니 이 암향 꽃이 두세 가지밖에 안 폈는데 암향이 무슨 일인가 라고 얘기하네. 그러면 가득 냉담하다라는 건 여러분 정철이 사실 이제 쫓겨난 이유가 정치적 이유 때문에 쫓겨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정치적으로 자기가 이렇게 한계에 내몰려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냉담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정치적으로 자기가 좀 여러분 냉혹한 상황에서 살고 있다. 부정적인 상황에서 보내고 있다. 이런 의미인 거야. 아직 어디 못 가는 거예요? 한양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걸 냉혹한 분위기라고 표현을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암향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 매화 향기를 암향이라고 할 거야. 그러면 매화 향기는 여러분 매화에 포함된 애잖아. 그럼 매화가 아까 지조절개를 가지고 있다고 했으니까 매화 향기도 지조절개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변함없는 다시 또 뭘 보여주는 거? 지조를 표현해주는 단어야. 근데 이런 이 변함없는 지조가 여러분 무엇으로 표현되고 있냐면 무슨 이미지로 표현되고 있는 거야? 후각적 이미지로.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 지금 꽃이 두세 송이밖에 안 폈어요. 두세 송인데도 이런 매화가 원래 향기가 되게 은은하게 멀리 퍼지는 속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대부분 우리 꽃은 꽃이 많이 있어야 꽃냄새가 나지. 얘들아 하나 꽃 있다고 해서 얘들아 꽃냄새 안 나. 꽃냄새 맡으려면 꽃을 이렇게 코에 갖다 박아야 얘들아 꽃냄새가 난단 말이야. 근데 매화는 조금만 펴 있어도 얘들아 멀리까지 향이 퍼지는 속성을 가져. 그러니까 이 암향은 이 사대부의 지조절개처럼 은은히 드러나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후각적 이미지로 매화가는 자신의 지조절개를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요. 자, 황혼. 이런 황혼은 여러분 시간이 언제지 얘들아? 저녁이야. 그러면 이 저녁에 달이 쫓아와 베갯머리를 비추니 여러분 잠을 자려고 하다가 이렇게 이불을 덮고 얘들아 누웠어. 하자 이불 덮고 누웠어. 근데 이러면 창밖을 봤더니 창에 갑자기 달이 이렇게 뿅 나타나더래요. 왜냐면 달은 이렇게 움직이니까. 그래서 달이 움직여서 달이 창밖에 딱 이렇게 보이더니 이 달이 자기 베갯머리를 이렇게 달빛으로 내려 쪼아주더래. 그러니까 여러분 화자는 느끼는 듯 반기는 듯 님이신가 아니신가 라고 생각을 해.
님은 여러분 어디 살고 있지더라? 천상계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상계에 있는 이 달로 이미 변한 다음에 나한테 달빛을 보내주시는 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그러니까 달을 보면서 누구를 생각한 거예요? 임의를 생각하게 된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달이 바로 화자가 임금이라고 생각하는 대상이라고 생각해주면 되죠. 우리 원래 고전 시간은 여러분 해와 달을 임금님에 많이 비유를 해. 그 이유는 여러분 높이 떠서 얘들아 백성들을 위해서 여러분 바르게 뭘 보내줘? 달빛을 보내주니까. 햇빛을 보내주니까. 그래서 밝게 나에게 은총을 내려주시는구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22번. 저 매화를 꺾어내어 님 계신 데를 보내고자 한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달빛으로 임금님에게 은혜를 입었잖아. 그러니까 이 은혜를 갚으려고 뭘 꺾어서 보내는 거야? 매화를 꺾어서 보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님이 너를 보고 어떻게 여겨주실까? 그럼 여러분 선물을 딱 받았을 때 너 선물로 보냈냐? 이렇게 하실지 맞아 정철이 저기 내려가 있었지? 정철 보고 싶다 이렇게 하실지 자기는 걱정이 된대요. 그러면 우리 대부분 선물을 보내면 이 사람이 좋아할지 안 좋아할지 나도 좀 걱정하잖아. 그런 반응을 걱정을 하는 거야. 그러면 님에게 자신의 진심을 전달하고는 싶은데 그 전달된 진심이 잘 전달이 될지 혹은 이미 혹시 왜곡하지는 않을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23번은 걱정의 태도가 나타난다. 그러면 본사 1번은 여러분 뭐에 대해서? 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임에 대한 충성심을 전달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는 거지. 자, 이제 24번 갈게요. 꽃지고 새의 피난이 녹음이 깔렸는데 그러면 자, 여러분 여기서 녹음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동그라미 표시를 했거든. 여러분 녹음은 여러분 뭘 녹음이라고 표현하지 얘들아? 나무의 그늘 얘기를 해. 그러면 나무의 얘들아 그늘이 제일 커지는 게 언제예요? 여름이거든요. 그래서 여름을 녹음이라고 빗대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 자, 나위가 적막하고 수박이 비어있더라. 그러면 여러분 나위가 얘들아 뭐냐면 여러분 나위라고 하는 뜻을 지금 보시면 비단 휘장이라고 되어 있고 수막은 장막이라고 되어 있어요. 두 개 다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 커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커튼 같은 거. 그러면 여러분 집에 커튼들이 적막하대. 커튼이 조용한 거야? 그게 아니라 집에 사람이 없으니까 집에 있는 가구들이 다 조용하게 느껴지는 거야. 그 다음에 여러분 수막, 장막이 비어있다는 건 장막 안에 아무도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표현법은 여러분 나위, 여러분 수막이 뭘 하고 하니까 형식이 비슷하니까 대꾸라고 보면 되는데 그 대꾸에서 공간의 적막감을 표현을 해주는 거야. 근데 이 공간의 적막함은 이 집에 아무도 안 살고 나만 살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 근데 여자가 혼자 사는 걸 독수공방이라고 해요. 그럼 화자가 독수공방 신세라는 게 드러나고 그러면 여러분 화자의 정서도 알 수 있지. 혼자 있어. 외로워. 맞아. 그래서 화자의 외로움을 표현을 하고 있는 거다. 자, 그 다음에 다시 할게. 부용을 걷어놓고 공작을 둘러두니 여러분 너무 이다 적막감이 느껴지니까 뭘 하냐면 부용을 걷기 시작을 해요. 부용이 뭐냐면 연꽃이 새겨져 있는 커튼. 아까 이거 커튼이라고 했었잖아. 커튼을 치기 시작하는 거야. 인테리어를 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공작. 여러분 공작이 수놓아져 있는 여러분 저 병풍을 얘기를 해요. 그럼 병풍을 뭐 하냐면 쭉 둘러두는 거예요. 약간 액자처럼. 그러면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인테리어를 계속 바꾸고 있는 거야. 집안일을 하는 거야. 그러면 외로움을 잊기 위해서 몸을 쓰고 있는 거죠. 그럼 외로움을 잊기 위해서 뭘 하냐면 공간에 변화를 주기 시작을 하는 거야. 공간에 변화를 주고 있다. 공간에 변화를 주고 있다. 여러분 그럴 때 있어. 내가 막 너무 번잡하고 마음이 너무 얘들아 좀 약간 너무 복잡할 때 집안일을 하면 여러분 생각이 딱 잊혀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집안일을 하거나 아니면 내 책상 정리 같은 거 할 때 그거에 왜냐면 거기에다만 집중을 하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화자가 너무 외로우니까 공간을 바꾸면서 내가 외로움을 잊어보려고 하고 있는 거야. 근데 가득이나 시름이 많은데 여러분 시름이 너무 크잖아요. 근데 날이 어찌 이렇게 길까라고 얘기를 해. 여러분 여름은 낮이 어떻죠? 너무 길죠. 그러니까 여러분 집안일을 해도 여러분 낮이 안 끝나는 거예요. 시간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여름날에 얘들아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여름날에 얘들아 이 적막감 아직도 가지고 있다는 거야. 여름날의 적막감을 표현하고 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다른 행위를 하기 시작을 해요. 원앙금을 버여놓고, 얘들아 버여놓고 우리 동시딸기나기맘 때 했었지? 버여다가 무슨 뜻이야? 버여다가 잘라놓고 베어놓고 그 다음에 오색선을 풀어서 헤쳐놓고. 자, 그럼 봐봐. 원앙금이 뭐냐면 여러분 이 원앙금은 원앙이 수놓아져 있는 최고급 비단이야. 그러면 얘는 최고급 비단에다가 이러면 오색선이거든. 오색선이 오색실인데 이러면 이 오색실도 여러분들 옛날에 진짜 비쌌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명주실, 누에고치로 만든 명주실은 되게 쌌는데 이러면 색깔 염색한 이 실은 너무 비쌌거든. 최고급 실이야, 최고급 실. 그러면 이러면 기단 준비하고 이러면 실을 준비한 다음에 금자의 견화이서. 이러면 금자는 잣대가 금으로 되어 있대. 나쁘잖아 얘들아. 잣대를 금으로 만드네 얘들아. 금으로 된 자로. 견화이서가 뭐냐면 여러분 견주어서, 여러분 재단해서라는 뜻이야. 그러면 이걸 재단하여 님의 옷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옷 만드는 거 빨리 걸려요? 되게 오래 걸려요? 엄청 오래 걸리거든요. 그럼 옷을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만들기 시작을 하는 거야. 그럼 시간이 가는 거잖아 얘들아. 자, 그러면 님의 옷을 만들어서 님한테 이제 선물을 보내는 거지. 근데 자, 최고급 비단, 최고급 실, 최고급 여러분 그 잣대, 저 최고급이 아니지, 진짜 너무너무 비싼 잣대, 이거를 가지고서 여러분 옷을 만든다고 한다면 이러면 이건 님에 대한 정성인 거예요. 사랑인 거죠. 그러면 여러분 무슨 표현법을 썼냐면 이 옷을 만드는 행위가 얘들아 님의 사랑을 표현을 하고 있거든. 근데 여러분 이건 지금도 그래. 여러분 옛날 이 조선시대 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누군가를 위해서 뭘 만들어주는 건 여러분 내 사랑과 정성인 거야. 자, 근데 이건 서양에서도 그렇고 동양도 그래. 그러면 모든 인간들이면 여러분 누군가를 뭔가 만들어주고 옷을 만들어주는 게 사랑과 정성이라고 생각하네. 이건 여러분 무슨 상징이라고 해야 돼? 원형적 상징이죠. 인간 보편의 상징이니까. 원형적 상징이야. 아까 관습은 문화권, 이거는 인류 전체. 자, 그러면 여러분 오색선하고 여러분 선에 금자에다가는 내공 표시를 안 하긴 했지만 금자하고 오색선은 모두 다 여러분 바느질 할 때 쓰는 거니까 화자가 누구라는 걸 보여주는 거야 얘들아? 여성이라는 거. 그치, 여성이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선 여러분 여성이라는 거 보여주는 게 지금 3개 나왔다 얘들아. 아까 연지분, 그 다음에 오색선, 그 다음에 금자. 자, 그러면 여러분 29번까지 빈칸 다 채웠을까 얘들아? 자, 그럼 이제 30번 보세요. 근데 옷을 만들어 보니까 수품, 여러분 수품은 손솜씨. 손솜씨도 물론이거니와, 여러분 이건 물론이거니와, 손솜씨는 물론이고 제도, 여러분 제도가 격식이야. 격식. 옷의 격식도 갖춰져 있구나. 그럼 지가 만들어 놓고는 어우 격식도 잘 갖춰졌고 어우 손솜씨도 좋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화자찬을 하고 있는 거지. 자화자찬을 하고 있다. 자, 산호수 지게 위에. 이러면 지게가 뭘로 만들어졌대? 산호수. 산호는 보석이야 얘들아. 보석으로 지게를 만들고 이러면 배곡함, 함이 상자거든 얘들아. 상자가 뭘로 만들어졌대? 배곡으로 만들어졌대. 원래 옥도 여러분 비싸거든요. 보석이니까. 근데 여러분 그 초록색 옥 있잖아요. 그게 비싼데 옥도 얘들아 빨간색, 검은색, 흰색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흰 옥이 제일 비싸요. 제일 비싼. 그럼 그걸로 뭘 만들었다고? 상자를 만들었대. 그러면 여러분 봐봐. 1번부터 5번까지는 번호 표시해 놓은 거 한번 보면 원앙금 최고급 비단, 최고급 실, 금으로 된 자, 최고급 여러분 지게, 최고급 여러분 상자. 이러면 제일 비싼 것들로만 준비를 해놓은 거야. 그러면 1번부터 5번은 다 최고급으로만 준비를 했다라는 건 그만큼 여러분 화자가 임에 대한 정성이 어떻다? 매우 크다. 근데 두 번째, 여성인데 어떤 여성인지를 여러분 우리 더 구체화시킬 수 있어요. 돈 많은 여자네요. 사대부야. 사대부 여성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야. 근데 여러분 사대부라는 걸 또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3인국은 한글을 많이 쓰기는 했지만 그래도 어려운 한자어들이 많아. 누구에 비해서? 송민국에 비해서.
그래서 여러분 여기 참고로 송민곡이라고 하는 작품은 이 사민곡의 후속작이란 말이에요. 송민곡은 여러분 대부분이 다 순우리말이에요. 여긴 한자가 좀 많이 쓰였지만 근데 여러분 얘는 순우리말로 표기를 하고 여성이 얘들아 어떤 여성으로 등장을 하냐면 초가집에서 생활을 해. 그럼 초가집에서 생활한다는 건 돈이 많지 않네? 평민 여성이에요. 조금 다르죠? 이러면 사민곡은 한자가 송민곡보다는 좀 더 많이 쓰였고 사대부 여성의 모습이 잘 드러난다면 이러면 송민곡은 좀 반대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다시 할게. 님에게 보내고자 님 계신 곳을 바라보니 산인지 구름인지 뭐 흐도무엇이라. 자, 여러분 보세요. 님은 지금 어디 있더라 얘들아? 천상계에 있지. 그래서 여러분 이 천상계에 얘들아 님이 여기 지내고 있으니까 여러분 나는 지상계에 있잖아 얘들아. 그럼 화자가 님이 계신 곳을 이렇게 바라봤어. 그 선물을 보내드리려고 이렇게 봤는데 여러분 누가 얘들아 지금 있대요? 구름이 산들이 가려져서 님이 안 보이더래. 그러면 여러분 내가 님을 만나려고 했더니 산과 구름 때문에 못 만나고 있잖아요. 그럼 이 산과 구름이 화자의 행위를 막는 장애물이죠. 방해물이에요. 그러면 이 방해물은 여러분 우리가 이제 표현론적 관점을 한번 살펴본다면 정철이 임금님을 만나지 못하게 만들었던 제일 첫 번째 이유는 정철이 기고만장했던 것도 있지만 두 번째 정치적 적들이 계속 이간질을 해놨잖아.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들은 바로 정치적 적. 응? 혹은 임금님을 만나게 못하는 사람들이니까 여러분 정철은 자기가 충신이라고 생각하거든? 그럼 충신의 반대니까 여러분 누가 돼야 돼? 간신이라고 생각하래.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정철이 생각했을 때는 간신들이다. 자, 여기서 얘들아 머흐다라는 표현을 썼죠. 머흐다가 멀다 아니야 얘들아. 험하다라는 뜻이야 얘들아. 그러면 내가 인에게 선물을 보내는 이 길이 매우 험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 자, 천리만리길에 이러면 천리만리길이면 천리면 여러분 우리 1, 2가 몇 킬로더라? 1, 2가 0.4. 그러면 천리면 400km야. 그럼 대략 부산에서 서울까지 정도거든요. 그러면 전남 창평에서 서울 정도까지 될 수 있는 거리다. 그치? 근데 말리면 중국까지 가겠네 얘들아. 자, 이런 님이랑 나랑 진짜 그 정도로 떨어진 건 아니야. 그럼 이 천리만리가 진짜 실제적인 여러분 물리적 거리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심리적 거리감을 얘기하고 있는 거네. 그러면 내가 님이랑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으니 그 길을 누가 찾아갈 수 있을까? 일단 방해물도 있고 이렇게 먼데 내가 어떻게 가겠니? 라는 뜻인 거죠. 그러면 이 표현법은 여러분 무슨 표현법을 쓰냐면 서리법을 쓰는 거죠. 근데 내가 상징은 그 앞에 거 복사해와 나가 상징이라고 써놨어. 여러분 이건 서리법을 쓰고 있는 거야. 자, 만약에 있거든 열어두고 나라도 반겨주실까? 만약에 이걸 딱 열어보고 이거 정철이 이렇게 예쁜 옷을 보내주셨네. 이걸 또 뭐하고 있는 거예요? 선물에 대해서 걱정해요. 맞아요. 자, 님이 반겨주실지 걱정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거는 여름의 이야기였잖아. 그러면 여름은 님에게 자신의 정성을 전달하고 있는 여러분 상황이라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죠. 여기까지 여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이제 뒤에 부분은 잠깐 쉬었다가 뒤에 거 같이 한번 볼게. 그럼 다시 이시나무는 찾아볼게요. 자, 얘들아 그러면 여름까지 했으니까 이제 가을을 한번 가보자. 여러분 6조. 자, 하룻밤 서리김에 여러분 자 서리가 내린대. 근데 여러분 서리는 고전 시간에서 겨울이 아니라 언제를 얘기해야 돼? 가을, 그치? 자, 가을이고 기러기가 울면서 아까 여자가 뭐더라? 가다. 그러면 기러기가 울며 갈 때, 자 그러면 여러분 기러기가요 울면서 기룩기룩 하면서 얘가 울면서 날아가고 있나 봐요. 자, 근데 볼게요. 위루 누가 뭐야? 누각에 혼자 올라가서 수정염을 걷어보니 라는 뜻이야. 그러면 여러분 수정염이 뭐냐면 우리 여러분 중국집 가면 요렇게 생긴 여러분 구슬로 된 발을 얘기를 해. 발. 그러면 그 발을 이렇게 걷어보니 라는 뜻이야. 자, 동산에 달이 뜨고 북극
북쪽에 별이 보이니 이미신과 방귀니 눈물이 좀 공기 빠지죠. 눈물이 좀 나더라. 자, 그럼 봐봐. 달과 얘들아 별을 보니까 누군 같다고 생각한 거야? 님 같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눈물이 나더래요. 그럼 보세요. 화자가 지금 여러분 울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기러기도 울고 있어. 그럼 기러기하고 화자가 지금 상황이 똑같아. 객관적 상관말 중에서 뭐 해야 돼? 감정이입이지, 그치? 그래서 여기는 감정이입을 통해서 여러분 지금 화자가 이 가을의 그 서글픈 감정을 이입해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여러분 달하고 별은 임금님을 상징하는 단어가 되는 거네. 그러면 38번에는 여러분 무슨 편법으로 여러분 임금을 형성하고 있어? 대꾸, 그치? 대꾸를 사용하고 있다. 자, 그럼 여러분 40번 갈게. 청광. 여러분 청광은 한자 혹시 읽을 수 있을까? 푸를 청자에다가 미안해 푸를 청자 아니지 맑은 청자에다가 여러분 빛광자를 써요. 맑은 광이에요. 맑은 빛. 그러면 맑은 빛이 얘들아 밤에 어디에서 맑은 빛이 나요? 달. 그치? 그러면 달빛이라는 뜻이야 얘들아. 그러면 이 달빛을 피워내어서 달빛을 모아서라고 생각하면 돼. 달빛을 모아서 봉황 누각에 붙이고자 한다. 붙인다는 건 보내고자 한다라는 뜻이야. 그러면 약간 이런 느낌이네 얘들아. 하늘에 달이 떠 있어. 그럼 이 달빛이 지상계에 있는 나한테 보내질 거잖아요. 그럼 이 달빛을 모아요. 달빛을 모아가지고 달빛을 얘들아 약간 이렇게 기운으로 동글게 만든 다음에 그걸 임금님이 계신 이런 봉황루에다가 던져주겠다 해요. 그러면 이 봉황루는 인이 있는 곳이니까 그러면 여러분 임금님이 계신 아까 어떤 단어로 똑같은 바로 아까 위에 있어서 여름 부분에 광안전에 보내겠다고 했지. 광안전이라고 생각하면 돼. 한양이야 얘들아 한양. 한양에 보내고자. 그러면 선생님 조금 더 위로 올릴게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 눈 위에다가 이 누각 위에다가 걸어두고 팔황 이런 파랑은 온 세상을 얘기를 해. 온 세상에 다 비추어 심상궁곡 덤락같이 만들어주세요 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자 봐봐. 화자가 이 달빛 모아가지고 달빛을 이렇게 만들었지. 모았지. 달빛을 모아서 임금님은 어디 계시냐면 여러분 하늘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임금님이 계신 여러분 실제 그 궁궐의 누각을 봉황루라고 하거든요. 그럼 그 이 봉황루에다가 이 달빛을 여기다가 샥 쏘아서 여기로 올려주겠대. 그러면 여러분 달빛이 하늘 위로 다시 올라갔잖아. 그러면 그거를 여러분 다시 어디에다가 보내겠다 하면 온 세상에 심산궁곡. 여러분 산자가 무슨 산자야? 산 외선저지. 곡자는 혹시 무슨 곡자인지 알 수 있을까 얘들아? 계곡할 때 곡자예요. 그러면 여러분 깊은 산 속 여러분 깊은 골짜기에 대낮같이 만들어주세요 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 점낫이 대낮이야 대낮. 그러면 여러분 사실 옥황상제가 임금님 같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임금님은 백성을 다스려야 되는 거고 옥황상제는 여러분 누구를 보살펴야 되냐면 지상에 있는 인간들을 보살펴주는 신이에요. 그러면 인간들을 보살펴줘야 되는데 하늘 높이 떠서 여러분 인간들이 살고 있는 지상계에다가 달빛을 쏘아준다는 건 임금님이 바른 정치를 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이러면 아까 내가 청광을 던져서 보냈다라고 하는 건 임금님이 바른 정치를 할 수 있게끔 내가 도와드릴게요. 임금님은 정치만 잘해주세요.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정리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여러분 파랑이라고 하는 뜻은 온 세상이라는 뜻이잖아. 그럼 이 온 세상이 모든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모든 백성들의 삶인데 근데 여러분 그 삶 속에서도 깊은 산, 깊은 계곡까지도 다 빛나게 해주래. 근데 깊은 산, 깊은 계곡은 사실 여러분 빛이 잘 들진 않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백성들이 어떻게 살다가 되게 힘들게 사는 백성들을 얘기한단 말이야. 그럼 여러분 힘든 백성들의 삶을 대낮같이 만들어주라고 했거든.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점낫은 여러분 대낮같이라고 했으니까 뭐뭐 같이 무슨 표현법을 쓴 거예요? 지규법을 썼죠. 그럼 여기서의 원관념이 바로 뭐냐면 여러분 선정이에요. 선정을 베풀어 주세요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원관념은 선정. 여러분 선정
뜻이야. 바른 정치를 해주세요 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백성들이 사는 곳에 우리 백성들이 힘들어하는 백성 없게 바른 정치 좀 해주세요 라는 바람인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가을 부분은 여성의 목소리보다 사실 누구의 목소리가 더 강하게 나타나는 거야? 정말 신하의 목소리가 더 강하게 나타나는 거야. 자, 그러면 옆에 정리 한번 해볼게. 임금에 무엇을 기원하고 있는 거냐면 임금의 바른 정치. 그래서 여러분 정치를 하려고 하는 임금의 선정을 기원하는 신하된 도리를 여러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임금의 선정이 그러면 여러분 뭐였냐면 여러분 청광이죠. 그 청광을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청광이 무슨 편법이 쓰였냐가 빈칸 안 채워지더라? 그러면 그 빈칸 한번 채워보자. 청광은 얘들아 무슨 편법이 쓰였냐면 여러분 달빛 모을 수 있어요? 못 모으죠. 그럼 이 못 모으는 달빛을 얘들아 모은 다음에 그 달빛을 다시 또 하늘 위에 던져가지고 다시 또 인간 세상에 내려주는 거잖아. 이거는 여러분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시인이 과학적이지 않은 이유를 들어서 과학적이지 않은 상황을 설정을 해서 여러분 지금 자기가 마음대로 변형을 시켜가지고 여러분 지금 표현법을 만든 거예요. 이걸 여러분 우리 동짓달 기나긴밤 할 때도 했었는데 시간을 여러분 시인이 마음대로 잘라내고 돌돌 말아서 넣어놨다가 다시 펴리라 라고 했거든.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도 되지만 여기는 달빛은 추상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시인이 마음대로 변형을 가한 거야. 이걸 시인의 의도에 의해서 주관적 변형이라고 해. 이런 걸 주관적 변형이라고 해, 얘들아. 다시. 자, 주관적 변형이라고 하는 건 이러면 시인이 의도에서 이러면 과학적이지 않게끔 변형을 가하는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는 시인의 의도대로 변형을 가하는 걸 말한다. 그러면 우리가 배우는 여러분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 있잖아. 그러면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가 주관적 변형에 속한다고 생각하면 돼. 이렇게.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가 주관적 변형에 포함이 된다. 자, 그러면 여러분 40번부터 이제 선물을 보낸 거였거든. 그럼 이 선물은 신화된 목소리로 임금님이 바른 정치를 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겨져 있다. 이렇게 정리해주면 돼. 자, 그러면 여러분 본사 3번은 가을에 임에게 여러분 선정을 여러분 갈망하더라, 기원하더라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빈칸 여기까지 그럼 다 채웠을까 얘들아?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겨울로 가볼게요. 건곤이 여러분 건곤 한자 혹시 읽을 수 있을까 얘들아? 땅과 하늘이야. 하늘과 땅이야. 하늘과 땅. 그러면 하늘과 땅이 새색 막혔고 라는 뜻이거든. 하늘과 땅이 왜 막히냐면 뭐가 내려 얘들아? 눈이 내려서 한 빛일 때 그러니까 하늘도 하얀색이고 땅도 하얀색인 거예요. 그러면 땅은 여러분 왜 하얀색이지? 눈이 쌓였으니까. 근데 하늘이 왜 하얀색일까? 눈이 너무 많이 내리는 거야. 눈이 얘들아 한방눈이 얘들아 진짜 미친 듯이 막 내리면 하늘 자체가 얘들아 계속 하얀 눈이 내리는 게 보이니까 하얀색으로 보이거든. 지금 눈 내리는 모습을 묘사를 해주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막혀서 하나처럼 보인다고 설명을 하는 거야. 그럼 이건 완전 겨울의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네. 자, 사람은 커니와 여러분 커니와가 얘들아 물론이고 자, 사람은 물론이고 날아다니는 새도 그쳐있대. 그쳤다는 건 끊겨있다. 그러면 새 날아다니 안 날아다녀? 안 날아다녀. 너무 춥고 눈이 많이 쌓였으니까. 자, 그러면 사람도 안 다니고 새도 안 다닐 정도로 이런 추운 겨울에 소상난방도 치오미가 이러한데 이러면 소상난방은 중국의 그 강남 지역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 중국의 강남 지역은 중국 땅 너무 크잖아요. 그럼 중국 아래 강남 지역은 너무 사계절 내내 거의 따뜻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제비가 어디 간다 해? 제비가 강남 간다 해. 제비가 얘들아 겨울 되면 강남으로 갔다가 다시 얘들아 봄이 되면 우리나라로 오거든요. 따뜻해지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소상난방이 바로 강남 지역을 얘기를 해. 남쪽이네. 그럼 여러분 치오미가 뭐냐면 추위를 얘기를 해. 추위. 그러면 다시 여러분 여기서는 진짜 중국의 강남을 생각한다기보단 여러분 지금 화자가 있는 곳을 한번 생각해보자. 화자는 여러분 누구에 비해서 남쪽에 있어요?
임금님에 비해서 남쪽에 있죠. 전남에 있으니까 이러면 임금님보다는 남쪽에 있는 거거든. 그러면 상대적으로 겨울에 얘들아 어디가 더 따뜻해? 전남이 더 따뜻하지. 다 남쪽이니까. 근데 봐봐, 남쪽은 당연히 따뜻해야 되는데 여기가 이 정도로 추운데 그럼 북쪽은 더 춥겠죠. 그래서 여기도 이 정도로 추위가 이 정도나 너무 심한데 옥루고쳐 이러면 옥루 아까 누가? 누가 그치? 이 누각이 봉황루거든 얘들아. 옥황상제의 봉황루에 이러면 그걸 말해서 뭐 하겠니? 그러면 이러면 이게 바로 한양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 이러면 여기도 이 정도로 추운데 우리 임금님이 계신 곳은 얼마나 추울까?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면 다시 정리해보자. 소상남반은 화자의 은거지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전남 창평을 얘기하는 거고, 아까 앞에서 얘들아 무슨 단어가 나왔었냐면 하계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 나왔었지? 이게 소상남반, 여러분 전남 창평을 얘기하는 단어야. 자, 그러면 옥루고천은 여러분 임금님이 계신 곳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임금님이 계신 곳은 아까 되게 많이 나왔어. 봉황루, 광안전 이런 단어들 나왔으니까 다 똑같은 말이라고 생각해주면 돼. 자, 그러면 더욱 말해서 뭐 하겠니? 말할 필요가 없죠. 너무 당연히 추운 거니까. 그러면 표현법이 서리법이 쓰이고, 이러면 뭘 하고 있냐면 우리 임금님 추우면 어떡하지? 걱정하죠. 우리 임금님 추우면 어떡할까? 걱정을 해주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미에 대한 여러분 걱정 때문에 47번에서 여러분 화자가 뭘 하냐면 양춘, 여러분 양춘 한자 읽을 수 있을 거 같아요. 춘자가 무슨 춘자야? 봄춘자야. 그치? 양이 양지할 때 양자거든. 양지가 뭐가 잘 드는 곳은 양지라고 해요? 햇빛. 그치? 그러면 볕이 잘 든다라고 하는 뜻이니까 봄의 햇빛이야. 봄빛이거든요. 그러면 봄에 따뜻한 빛을 붙여낸대. 아까 얘들아 붙여낸다는 게 뭐냐면 또 모은다라는 뜻이거든. 그러면 여러분 내가 봄의 기운을 또 모아가지고 님 계신 곳에 또 던져요. 그러면 여러분 봄의 기운을 겨울에 여러분 모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모을 수 없죠. 그럼 또 표본 뭘 쓴 거야? 주관적 변형을 또 쓰는 거네. 추상적 관념에 구체화라고 해도 돼. 왜냐면 아직 봄의 기운이 온 거는 아니니까. 근데 여러분 봄 햇빛은 사실 눈에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라고 해도 되긴 하지만 엄밀히 얘기하면 주관적 변형이 조금 더 가깝다라고 생각해야지. 그러면 여러분 이번 겨울에는 양춘을 선물로 보내려고 하는데, 그러면 이거는 무슨 여러분 감정 때문에 유발된 거냐면 이미 춥게 지내시는 건 아닐까? 따뜻하게 지내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걱정과 염려의 마음인 거예요. 이 마음을 선물로 보내는 거죠. 자, 그래서 모첨 비친 해를 옥루에 보내고자 한다. 그럼 모첨이 뭐냐면 처마야, 처마. 그러면 자기 집 처마에 있는 해를 쫙 가지고 와서 그걸 임에게 쭉 보내겠다고 하는 거거든. 그러면 자기 처마니까 여러분 전남 창평을 얘기하고 있는 거네. 그러면 창평에 있는 해를 가져다가 옥루, 아까 얘들아 옥루고쳐 누가 있는 곳이었어? 임금님 계신 곳 어디예요? 한양. 그러면 그 한양에 보내고자 한다. 근데 여러분 사실 청광이나 이런 양춘을 보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보낼 수가 없죠, 여러분. 여러분 보내기가 매우 어렵죠? 그래서 화자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홍상, 빨간 치마를 님이 차고 취수, 푸른색 소매를 반만 걷어서, 자, 일무수죽. 여러분 일무수죽 할 때 얘들아 죽자가 무슨 죽자야? 대나무 죽자지? 뭐가 얘들아 저녁 모자예요. 그러면 여러분 저녁에 대나무의 길에 서서 행가림, 여러분 해다가 혹시 무슨 뜻이었는지 기억나? 해다? 생각하다. 그거의 명사야. 생각. 그치? 생각도 많구나 라는 뜻이야. 그러면 여러분 지금 화자가요, 여러분 소매를 이렇게 반을 걷은 거예요. 우리 뭐 일 시작하면 소매를 이렇게 대부분 걷잖아요. 왜냐면 거추장스러우니까. 그럼 소매를 딱 걷고, 그 다음에 나 홍상이라고 했어 얘들아. 홍상은 여러분 뭐냐면 빨간 치마거든. 근데 여러분 한복 치마 안에 속치마까지 막 입으면 사실 거동하는 게 사실 쉽지는 않아. 그래서 이걸 좀 편안하게 입으려면 여러분 이렇게 폭이 이렇게 넓은 것보다 펄럭펄럭 안 거리게 하는 게 오히려 더 행동하기가 편하거든요. 근데 옛날 사극 같은 데 보면 여러분 여자들이 여기에 띠를 둘러요. 이 허리 같은 데.
그럼 치마가 얘들아 약간 어떻게 되냐면 치마가 이렇게 겹쳐져가지고 이렇게 띠를 두르거든요. 치마를 이렇게 모으는 거예요. 이게 니미차고예요. 그러면 니미차는 행위나 소매를 거는 행위는 대부분 뭘 하는 거냐면 내가 뭔가 하려고 준비하는 행위야. 그러면 준비를 하는 거지. 뭘 준비하는 거야? 양춘을 보낼 준비를. 그리고 여러분 일모수주 여러분 대나무 사이에 이렇게 팔짱을 끼고 해가 지는 날에 대나무에 길에 서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낼까? 그러면 지금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화자는 님에게 어떻게 자신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 이걸 하기 위한 준비, 고민 이렇게 정리해주면 돼.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홍상은 빨간 치마니까 당연히 화자가 여자라는 거 당연히 또 보여주는 거지. 자, 그 다음에 51번. 여러분 51번은 여러분 구개마 적용해서 한번 읽어볼까? 이거 다르다가 아니야 얘들아. 이거는 구개마 적용할 거야. 잘은이야. 잘은. 여러분 잘다가 무슨 뜻이냐면 작다, 조그맣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작다, 이런 작다, 그 다음에 조그맣다 라는 뜻은 여기서는 짧은 해라고 생각을 하면 돼. 겨울이니까 얘들아 해가 어때? 엄청 짧지? 낮이 길지 않잖아 얘들아. 그래서 그 짧은 해가 쉬 이러면 쉬가 아까 고이랑 똑같아. 어떻게 생각하면 될까 얘들아? 쉽게, 그치? 쉽게 이러면 두 개만 또 적용할 거예요. 지어. 그러면 여러분 해가 빨리 져서 긴 밤을 고쳐 앉아. 그러면 여러분 낮이 짧으니까 밤이 너무 긴 거야. 그래서 그 긴 밤의 그 외로운 시간을 나 혼자 꼿꼿이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자, 그럼 뭘 기다리고 있는지 한번 봐보자. 청등을 걸어놓은 곁에. 그럼 여러분 방 안에 등을 하나 켜놓고 여기 화자가 여기 이렇게 딱 앉아 있는 거야. 치마 입고 이렇게 딱 앉아서 여러분 옆에는 여러분 이렇게 등불 같은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 해놓는 불을 이렇게 옆에 하나 켜놓고 그 다음에 여러분 두 개만 적용해서 읽을 거야 얘들아. 이거는 지우수법과의 전공후라고 하는 악기가 있어요 여러분. 이 악기를 옆에다 놓아두고 꿈에서랑 님을 보려고 탁은 말이 안 되거든. 턱이야 턱. 턱을 받치고 여러분 비껴있으니 라는 뜻이야. 그러면 화자는 여러분 여기 이렇게 앉아가지고 여러분 뭘 기다냐면 너무 얘들아 님이 보고 싶고 밤이 너무 길잖아. 그러니까 님을 빨리 만나려고 꿈을 꿔보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앉은 상태로 턱을 갠 다음에 꾸벅꾸벅 돌아볼까 잠을 자려고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왜 꿈을 꾸려고 하냐면 여러분 현실에서는 님을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꿈을 꾸면요 꿈에서는 만날 수 있잖아요.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꿈이라고 하는 곳은 님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인 거야. 그러면 화자가 생각했을 땐 얘들아 긍정적 공간이야 부정적 공간이야? 긍정적 공간이지. 그러면 여러분 근데 이 긍정적 공간에서 턱을 바뀌어서 이렇게 자려고 했는데 앙금이 너무 차갑구나. 이 밤은 언제 셀까? 라고 얘기해. 그럼 이 밤을 언제면 밤을 새볼까? 이렇게 한다는 건 잠을 자 안 자? 못 잔다는 뜻이야. 그럼 여러분 꿈 꿔요 못 꿔요? 못 꾸네요. 실패했네요. 그러면 이걸 실패했다라는 건 여러분 화자가 여러분 이 꿈에서 님을 만날 수 있는 건 영원하게 해소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만 해소되고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돼. 근데 여러분 정철의 송민국을 보면 꿈속에서 님을 만나. 송민국은 여러분 소원이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소원이 이루어지지가 않네요. 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앙금이 뭐냐면 원앙 이불이야. 원앙이 새겨진 이불. 근데 여러분 원앙은 혹시 여러분 뭘 상징하는 도시 알아? 부부를 상징해. 왜냐면 인꼬 부부란 말 들어봤지? 인꼬가 일본어인데 원앙을 인꼬라고 해요. 그러면 이러면 인꼬 부부라고 하는 건 여러분 원앙이 수컷이 암컷을 그렇게 쫓아다녀. 걔는 약간 의처증이 있어. 이건 부부의 관계가 아니라 약간 의처증이 있어. 진짜 얘들아 막 다른 남자 수컷이랑 있어도 얘들아 공격해. 막 공격하고 왜냐면 얘들아 계속 쫓아다녀. 약간 근데 옛날 사람들이 보기에는 남편이 아내를 너무 사랑하나 보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지금으로 보면 의처증이거든. 의처증. 근데 여러분 원앙 이불이 새겨졌다는 건 님과 내가 같이 덮어야 되는 이불인 거예요. 근데 그 이불이 왜 차갑다고 표현하냐면 나 혼자만 있어서 그래.
온기가 없어서. 사람의 온기가 없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지금 차갑다는 무슨 이미지를 쓴 거지 얘들아? 촉각이잖아. 그러면 여러분 촉각적 이미지를 써서 자기가 님이랑 같이 있지 않고 나 혼자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 아까 여자가 혼자 있는 걸 뭐라고 하더라? 독수공방. 독수공방의 신세를 보여줘서 이 밤은 언제 셀까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한 서리법은 화자의 고독감을 표현해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화자의 고독감을 드러낸다. 자, 그러면 여러분 겨울은 내가 임금님을 걱정해서 염려해서 선물을 보내기도 하지만 나의 그 외로움을 표현하고 있는 작품이구나, 부분이구나 이런 생각해주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다음 마지막 이제 결사 부분도 한번 가볼게요. 자, 하루도 12때, 여러분 한 달은 30날. 여러분 하루는 24시간이잖아. 근데 여러분 왜 옛날에는 12시간이라고 표현을 해? 옛날에는 시간을 2시간씩 쪼갰잖아. 자시, 축시, 인시 이렇게. 그래서 12대가 되는 거야.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이야 얘들아. 그러면 이러면 하루를 1일을 12시간으로 표현을 했고요. 이러면 한 달을 30날이니까 여러분 30일로 표현을 했잖아요. 근데 어차피 똑같은 말 아니야? 하루가 12대고 한 달이 30날 똑같은 표현이잖아요. 근데 왜 화자는 숫자가 큰 얘들아 이 명칭이나 이러면 지칭하는 표현들을 썼을까요? 더 길어 보여요. 맞아요. 이게 더 길어 보이는 효과가 생겨요. 내가 하루 동안 열심히 했어보다 내가 24시간을 열심히 했어가 더 많이 한 것처럼 느껴요. 똑같은 시간이지만. 그러면 여기는 긴 여러분 시간 표현을 쓰는 이유는 자신의 얘들아 외로움이나 자신의 얘들아 그 그리움의 시간이 더 고조되게, 더 길어 보이게 만드는 효과를 갖게 되는 거예요. 길어 보이는 효과를 갖는다. 그만큼 나는 외롭다. 이런 의미인 거지. 자, 이런 30날을 여러분 적은 덫이 무슨 뜻이냐면 잠시 동안이야. 잠시 동안 생각을 해보지 말자라고 해서 이 시름을 잊어보려고 했더니 그러니까 여러분 잠깐이라도 님 생각을 안 해보려고 한 거예요. 그러면 임을 뭐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잊기 위해서 노력을 해보는 거죠. 근데 마음에 맺혀 있어서 골수, 혹시 골이 무슨 골자인지 알아 얘들아? 뼈에 다 새겨져 있더래. 뼈 마디마디마다 님이 다 새겨져 있더라. 그러면 이 말은 님을 잊을 수 있어 없어? 님을 잊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화자는 잊기 위해서 노력도 해보지만 잊을 수가 없더라. 자, 편작. 여러분 편작이 뭐냐면 여러분 그 우리 중국의 의사거든요. 중국의 이 의사가 못 고치는 병이 없대. 여러분 명의 수준이 아니야. 그냥 여러분 이 사람은 하늘에서 내려준 여러분 신적인 여러분 의사라고 해서 이 사람을 신이라고 불렀대. 신의. 그래서 사람 얼굴 딱 보자마자 이 사람은 무슨 병이 있네. 침 한 번 딱 놔주고 약 한 번 재워주면 이 사람 병 다 나았대. 막 암도 고쳤대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 신이로 불렀던 사람인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은 정말 뛰어난 신이잖아요. 이 신이가 몇 명이 왔어? 10명. 10명이 오다. 근데 그러면 이 오다 할 때 이 다자가 문장 지금 중간에 들어가 있어요? 문장 끝에 있어요? 중간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평사용으로 해석하시면 안 돼요. 역적으로 해석하셔야 돼요. 다가 얘들아 중간에 들어가면 역적으로 해석해야 돼. 온다 하더라도 라고 해석할 거야. 여러분 고전시가에서 다가 중간에 들어가 있잖아. 그럼 무조건 역적으로 해석해야 돼. 이거 평상어미 아니야. 그럼 자, 신이가 10명이 온다 하더라도 내 병을 고칠 수 있겠니? 이 말이야. 그러면 자기 병을 고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정리해볼게. 우선 이런 편작은 옛날 중국 이야기를 갖고 왔으니까 고사를 이용했죠. 그러면 여러분 이걸 통해서 뭘 표현하고 있냐면 내 병 나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화자가 걸린 병이 뭐냐면 상사병이야. 맞아. 그러면 임에 대한 이 상사병이 즉 여러분 그리움이죠. 여러분 임에 대한 이 그리움이 낫기가 어렵더라. 이런 의미인 거고. 그러면 이 병을 어찌하리라고 하는 건 여러분 당연히 서리법이지? 서리법이고. 근데 여러분 정말 저 신이가 10명 오면 내 사랑이 얘들아 안 고쳐질까? 고쳐질 수 있어. 이건 약간 뭐야 하는 거야 얘들아? 과장해서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죠.
자, 59번. 아, 이러면 아가 얘들아 무슨 표현법이야? 영단법이지. 어와는 내 병이야. 이건 다 님의 탓이다. 이러면 삼사병은 내 님이 너무 잘나서 이러면 내가 이렇게 님에게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화자는 잊어보려고 했지만 잊을 수도 없고요. 그리워하는 이 사람을 여러분 내가 어떻게든 여러분 좀 고쳐보려고 해도 고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화자는 더 이상 나는 님을 포기하거나 잊을 수는 없겠구나. 그래서 차라리 스여디어 범나비가 돼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여러분 여기서 스여디어가 무슨 뜻이냐면 죽다, 그치, 사라지다 라는 뜻이야. 내가 죽어서 내가 사라져서 범나비나 돼야겠다. 여러분 범나비가 요 나비 아니다. 호랑나비, 무늬가 엄청 화려한 호랑나비들 있잖아. 호랑나비가 돼야겠다라고 생각을 해. 그러면 이 호랑나비는 내가 죽어서 되고 싶은 존재거든요. 왜 범나비가 되겠다고 하냐면 여러분 꽃이야, 꽃이야, 그치? 옛날 말은 꽃이지. 꽃, 나무, 가지마다 간대 족족 앉았다라. 그러면 꽃마다 얘들아 다 앉아서 향을 묻힌 나래. 그럼 나래가 뭘? 날개야, 그치? 그러면 내 날개에 향을, 꽃향기를 다 묻힌 다음에 님의 옷에 옮겨주고 싶다. 그러면 님의 옷에 옮겨준다는 건 님에게 여기 가까이 갈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지금 살아생전에는 님에게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죽어서 범나비가 되면 임의 옆에 갈 수 있는 거죠. 임에게 항상 달라붙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임과 뭘 하기 위해서, 임과 만나고 임을 다시 제외하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야. 그러면 임과의 제회를 혹은 이런 만남이라고 해도 얘들아 제회와 만남을 위해서 여러분 자기가 죽어서 다시 태어난 거잖아 얘들아. 그러면 나의 또 다른 모습을 설정한 거거든. 분신, 그치? 나의 분신을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그럼 죽어서 다시 태어났으니까 불교의 윤회사상이 나타나야죠, 그쵸? 자, 그 다음에 향 묻힌 날개라고 했잖아. 그럼 여러분 향, 아까 우리 향기 나온 거 하나 있지 않았어? 암향, 매화향기. 매화향기가 나의 뭐였지더라? 지주절개였거든요. 그러면 그 지주절개의 향기를 님에게 계속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지주절개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그러면 님에 대한 충성심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글에서는 여러분 지금 암향도 그렇고 향 묻힌 날개도 그렇고 모두 다 무슨 이미지로 자기의 지주를 표현하고 있는 거야? 후다, 그렇지. 자, 님이 나라는 걸 몰라도 나는 님을 쫓아가려고 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 내가 님에게 딱 이렇게 어깨에 앉았어. 근데 여러분 이 어깨에 앉았지만 여러분 님이 나랑 정철이네 이걸 몰라도 나는 죽을 때까지 계속 쫓아다니겠대요. 그러면 여러분 나는 다시 또 죽을 때까지 또 쫓아가고 있으니까 안 변하네. 일편단심. 그러면 화자의 일편단심을 제시해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 그럼 자, 여기 아니 태도 하나만 더 정리할 거야. 그러면 여기서 태도는 화자는 여러분 이렇게 자기가 얘들아 님을 만나지 못하는 걸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님을 만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화자는 죽어서도 계속 적극적으로 님을 만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적극적 의지를 제시해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 자, 그러면 아래 얘들아 이제 내용들 한번 정리 한번 해보자. 우선 여러분 범나비가 이 글에서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범나비는 무조건 하다가 꼭 나온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범나비에 쓰인 이미지 얘들아 한번 쭉 얘기해봐. 어떤 이미지를 쓰고 있니? 시각, 후각. 왜 시각이냐면 호랑나비 제일 화려하잖아요. 임금님 눈에 확 띄게 만드는 거예요. 시각, 후각. 자, 그 다음에 인과의 거리감은 어때 얘들아? 가깝죠. 여기 달라붙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인과의 거리감이 가까워요. 자, 이미 범나비를 인식할 가능성은 몰라요.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어. 님이 나란 걸 모르셔도 라는 표현을 썼으니까 이건 알 수는 없어. 근데 알 수 없지만 나는 끝까지 쫓아가겠다고 표현을 한 거지. 그래서 화자가 죽어서 되고 싶은 존재니까 분신이라고 생각해주면 돼. 자, 그러면 이 작품의 사상적 배경을 한번 살펴볼 건데 계속 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주절개.
그치? 그러면 무슨 사상이 들어가 있는 거야? 유교. 죽어서 법나비가 되겠다고 하는 소망을 보여주는 건 불교. 불교의 어떤 사상? 윤회 사상. 그치? 자, 근데 화자가 여러분 적강한 선녀로 표현되고 있네. 우리 여러분, 우리 이생주장전 할 때 얘들아 옥황상제, 그 다음에 신선, 선녀, 귀신, 도교 사상. 그치? 여기서는 도교 사상. 그래서 이 글도 여러분 그 이생주장전처럼 유불선 사상이 다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유불선 사상이 다 들어가고 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다음 페이지로 가서 여러분 여기는 여성 화자를 설정을 했잖아. 그 여성 화자를 설정하는 이유를 정리 한번 해볼게. 자, 여성 화자를 설정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별의 상황을 좀 더 진솔하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왜 남성이라고 해서 진솔하진 않는 게 아니라 여성이 좀 더 사랑이나 이별에 대해서 돌려서 설명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고전시에서 많이 언급을 했었거든요. 특히 황진이. 황진이 시조도 보면 기녀 시조들은 사랑과 이별을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잖아. 그러니까 진솔한 표현이 여자가 훨씬 더 잘 드러냈다고 보는 거야. 그래서 이별의 상황을 좀 더 진솔하게 표현을 가능하고. 자, 그 다음에 이러면 두 번째 선생님 오타가 있어가지고 애절한이에요. 이러면 애절한. 이러면 애절한. 이러면 정서나 애절한 분위기를 극대화시킬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여러분 신하가 임금님에게 충성을 바치겠대. 이 충성심의 감정하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감정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누가 훨씬 더 여러분 보편적이에요? 사랑이죠. 왜냐면 신하된 도리는 신하들만 충성심을 가질 거거든요. 근데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은 어느 누구도 다 느낄 수 있잖아요. 어린애기들도 느낄 수도 있어요. 어린아기들이 부모님을 사랑하거나 친구를 사랑하는 것도 이러면 이거 모두 다 사랑이라고 볼 수 있다면, 그러면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로 표현을 했을 때, 여성으로 표현을 했을 때 보편적 감정을 더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독자의 공감을 더 얻을 수 있는 거야. 충성심은 신하들, 사대부만 즐길 수 있는 거지. 근데 사랑은 모든 계층이 다 즐길 수 있는 문학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작품의 정서나 주제나 이런 것들을 더 심화시켜주죠. 그래서 주제를 형성하고 작품의 정서를 심화시킨다. 이렇게 기능 정리해주면 돼. 자, 여기까지 여러분 정리했으면 나머지 부분 다 정리했던 거니까 여러분 맨 마지막 여러분 9쪽에 마지막 부분만 이것만 하나 더 볼게. 자, 삼위인국하고 송미인국에 대한 평가거든요. 여러분 교과서 학습활동에도 들어가 있는 부분이니까 이걸 한번 같이 볼 건데, 김만중은 사신함정기를 썼던 사람이야. 그럼 이 사람은 삼위인국을 어떻게 평가를 했냐면, 지금 우리나라의 노래들은 자기 말을 버리고 다른 나라의 말을 흉내내서 쓰는 글들이 너무 많다. 이렇게 비판을 해요. 그러면 우리말을 표기하는 문학들이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설령 아무 비슷하더라도 앵무새가 사람 말에 흉내내는 거에 불과한 거기 때문에 사실은 자기 말을 버리면서 문학을 많이 쓰더라. 그런데 여러분 관동별곡, 삼위인국, 송미인국은 하늘로부터 받은 본성은 지키면서 천박함은 들어가지 않더래요. 이 말은 뭐냐면 관동별곡, 삼위인국, 송미인국은 우리말의 상황을 너무 잘 쓴 문학이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말의 아름다움이 너무 잘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말의 아름다움이 잘 드러나고, 근데 김만중이 이렇게 평가를 해. 관동별곡 여러분 삼위인국, 송미인국 있잖아. 이 안에서도 여러분 우선순위를 꼽으면 얘예요. 왜냐면 관동별곡은 한자가 너무 많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삼위인국은 아까 얘기했듯이 사대부 여성의 목소리로 나타나니까 한자어들이 좀 쓰여요. 근데 송미인국은 한자가 거의 없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셋 안에서도, 이 셋 다 훌륭하지만 세 개 안에서도 만약에 손꼽으라고 하면 송미인국이 최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자, 천박함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건 속된 표현이 없다라는 거야. 이게 이제 문학사적 의의인데, 근데 여러분 김만중의 서포만필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제 글이 나왔다면 이런 내용도 나올 수 있어요. 우리 여러분 도산12곡을 배웠었잖아요. 도산12곡 서문에 보면 여러분 도산12곡을 짓기 전에 여러분 이제 태계 이왕이 앞에 서문을 써놓은 게 있어.
그 서문에 이렇게 표현이 돼. 고려가요는 너무 여러분 여성과 남성의 관계를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 막 뭐라고 너무 속된 표현이 많더라. 그래서 여러분 옛날 사대부들이 고려가요를 뭐라고 평가했더라? 남녀 선열지사. 그치? 남녀 선열지사가 너무 천박하더라. 그리고 여러분 한시 같은 작품이나 뭐 이런 향가 같은 작품들은 뭐가 많이 쓰였다? 한자가 너무 많이 쓰여서 우리의 얘들아 이 풍속을 제시할 수가 없더라. 그래서 이러면 한자가 많으니까 우리 본연의 여러분 그 풍속을 제시할 수가 없더라. 근데 어떤 작품은 삼위인국, 송미인국은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개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도 도산12호에 그런 작품을 쓰고 싶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도산12호 서문에서도 이런 이유 때문에 비판을 하고 그러면 여러분 여기 특히 송미인국이랑 삼위인국을 완전 대찬을 해주거든. 그러면 여러분 옛날 사대부들이 봤을 때도 기본적으로 여러분 이런 성민국이나 삼위인국 정철이 쓴 작품들은 으뜸으로 쳐줬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 그 이유는 순우리말로 표기한 거, 그 다음에 얘들아 우리의 본연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 이렇게 정리해주면 돼 얘들아. 자 그럼 우리 저번 주 얘들아 교재를 한번 꺼내볼게요. 그러면 우리 다시 느티나무 이걸 한번 봐보자. 자, 여러분 우리 저번에 1년의 내용이 뭐였냐면 유년기에서는 내가 되게 커다랗게 보이던 나무가 여러분 내가 청년기, 중년기가 되었을 때는 작아 보였다라고 하는 걸 정리를 했었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이제 뒷부분 또 한번 봐볼게요. 자, 오랜 세월이 지나서 고향에 갔더니 그러면 오랜 세월이 지났다는 건 내가 이제 청년도 아니고 중장년층도 아닌 노년의 나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노년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봅시다. 자, 고향집 앞 느티나무가 옛날처럼 커졌대. 그럼 여기서 말하는 옛날처럼이 언제야? 유년기를 얘기하는 거지. 그치? 자, 그러면 이때 여러분 화자가 왜 커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냐면 내가 늙고 병들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늙고 병드니까 허리도 굽고 얘들아 몸이 이러고 또 나이 들면 키가 줄더라고요. 선생님 분명 163.5였거든요. 근데 이번에 건강검진하니까 162.8이 됐어요. 0.7이 줄었어. 키가 줄는 거야. 얘들아. 그러면 나이가 들면 줄어. 그러면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 허리도 굽고 이러니까 몸이 줄어드는 거야. 그러니까 몸이 왜소해지니까 당연히 옛날만큼 또 커 보인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 이런 건 외적인 부분인 거야. 그러면 자신이 작고 어떤 모습이 된 거냐면 초라해진 거죠. 나이가 들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작고 초라해진 모습에 대해서 깨달았는데 내 눈이 이미 어두워지고 귀가 멀어진 걸 나는 이제 서러워하지 않는다. 그럼 내가 나이가 드는 걸 서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왜 서럽지가 않냐면 내가 그냥 순리대로 늙어갔으니까. 내가 얘들아 그냥 자연의 섭리대로 늙어가기 때문인 거야. 그러면 늙음에 대해서 여러분 화자는 어떻게 인식하냐면 긍정적으로 인식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옆에 날개 부분을 한번 봐봐 얘들아. 시적 대상에 대한 인식 변화가 나타나는데 여러분 엄청 커 보였잖아요. 유년기 때. 청장년기 때는 여러분 작아 보였죠? 노년기가 되니까 다시 커 보인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 뭐 해야 되냐면 여기서 이러면 화자는 동일한 대상에 대해서 여기서 말하는 동일한 대상이 누구야 얘들아? 느티나무지. 그치? 느티나무에 대한 과거와는 다른 인식들이 들어가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그 인식의 변화를 여기 이제 아래에다가 정리 한번 해볼게. 자, 일반적으로 이러면 나이 드는 건 여러분 사실 서러워요. 나이 드는 건. 멘토님 나이도 한번 해봐봐 얘들아. 또 우리 서럽다 얘들아. 자, 여러분 나이 한 살 한 살 먹는 게 서럽다 얘들아. 자, 늙어가는 건 서러워요. 그런데 그런 의미를 대부분은 압축하지만 근데 화자는 그렇게 인식을 하지 않고 이러면 청년기보다 세상을 좀 더 어떻게 보냐면 아름답게 보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점은 있어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여러분 내가 뭔가 다 서러운 것들이 많아요. 나이가 들어서 빨리 따라가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뭔가 시대에 빨리빨리 변하는데 그걸 적응하는데 여러분 좀 더 오래 걸리는 부분들도 있고 많이 얘들아 나이가 들어서 서러운 것들도 있지만 좋은 점은 그래도 이러면 조금 더 관용적이고 포용적이게 되는 거예요. 아직도 좀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해해 보려고 하죠 상대를. 아 그렇구나. 옛날 같았으면 바로 화를 내고 그러니까 성질 내면서 애들한테 쌍욕했을 텐데 참죠. 이러면 나이가 들었으니까 좀 참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도 나이가 드니까 좀 더 세상을 아름답게 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더 아름답게 보는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서럽지가 않은 거야. 그럼 즉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보다는 여러분 내면의 그 마음이 커지는 감정들 있잖아. 마음이 넓어지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면 마음이 넓어진다는 건 여러분 외면적 가치가 아니죠. 그러면 외면적 가치가 아니라 무슨 가치를 중요시 여기는 거야? 내면적 가치를 중요시 여기는 거야. 그렇지? 자, 그럼 봐봐. 나이가 들면 몸은 외면적으로는 작아질지는 모르겠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제 마음이 어떻게 되는 거야? 넓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화자는 그 마음의 넓음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기 시작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지. 이게 2형까지의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3년을 한번 보자. 다시 느티나무가 커진 눈에 세상이 너무 아름다웠다. 나이가 드니까 하나하나 다 아름답게 보이는 거야. 자, 그러면 이게 삶의 깨달음을 느꼈던 노년기의 시각인 거고요. 그러면 여러분 신체 눈은 보여요? 안 보여? 안 보여. 아까 위에서도 잘 안 보이기 시작했다고 했잖아. 잘 안 보여. 신체의 눈은 안 보이지만 뭐의 눈은 잘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마음의 눈. 그치? 마음의 눈 혹은 내면이라고 해도 상관없지 얘들아? 마음의 눈, 내면의 눈으로 바라보는 세상은 너무 아름다운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인식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커져요. 확장이 되고 있는 거야. 인식의 확장이 나타난다. 자, 눈이 어두워지고 귀가 멀어져서 오히려 세상의 모든 것들이 더 아름답게 느껴졌다. 그러면 여러분 청중년기는 사물을 뭘로만 판단했을까? 외면적인 것만. 그치? 그래서 여러분 겉으로만 파악을 했거든요. 근데 노년기가 되니까 사물의 내면에 집중을 하면서 여기에서 만족감을 느끼는 거야. 나 눈이 좀 안 보여도 뭐 어때? 뭐 이 정도면?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 여러분 지금 노년기의 깨달음을 느꼈잖아요. 그럼 이 만족감을 느낀 걸 가지고 이 작품 전체에 나타나고 있는 화자의 태도 다 정리 한번 해볼 거거든요. 자, 우선 나이가 드는 거를 여러분 불만스러워하지 않아요. 만족하거든요. 스스로 만족해요. 이걸 자족감이라고 해요. 스스로 만족하더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 뭘 하고 있냐면 자기의 내면과 자기의 삶을 하나하나 이렇게 다 관찰하면서 설명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 자기 삶에 대한 관조적 태도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관조적 태도를 가지면서 자기가 깨달음을 얻었잖아요. 그러면 생각을 많이 했다는 뜻이거든요. 성찰, 그치? 성찰도 들어가고. 자, 나이가 드니까 아까 선생님이 얘들아 좋은 점은 그래도 조금 마음이 관용적이고 포용적이게 된다고 했지. 이 사람이 그걸 느끼는 거야. 포용적. 자, 또 하나 더. 나이가 들어서 눈이 안 보여도 뭐 그것쯤이야. 이제 마음이 넓어졌으니까 내가 허리가 굽는 것쯤이야. 내가 얘들아 귀가 멀어져도 괜찮아.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아. 이러면 이걸 우리 무슨 태도라고 하냐면 부정적인 상황을 오히려 좀 초월해서 긍정적으로 인식을 하는 거거든. 나이 드는 거에 대해서. 그러면 이렇게 부정적인 걸 초월적으로 인식해서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걸 달관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런 태도들이 나타난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글의 시상 정의 방식은 뒤에 표에 정리해놨으니까 여러분 17쪽을 보시면 17쪽 여러분 대상에 대한 시적 화자의 태도 변화는 이렇게 변하게 되는데 그러면 시상 정의 방식이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현재, 이게 현재. 그러니까 이거는 시간의 흐름이라고 하는 그치 시상 정의 방식을 사용하더라.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까지 정리를 했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 선생님 오늘 나눠준 거에서 여러분 그 너와 나만의 시간 있잖아 얘들아. 근데 여러분 이거 지문 선생님이 넣어놓은 부분이 다 맞는지 한번 봐줘야 되더라. 혹시 아닌 부분도 있을 수도 있어가지고 한번 쭉 보고 이 부분은 안 배웠어요 라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 선생님한테 얘기해줘야 되더라. 기억이 잘 안 나? 근데 이제 마지막에 그 개 짖는 소리, 개 초가집이랑 개 보는 것까지 했어? 대박한 거기다 했구나. 그러면 여러분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너와 나만의 시간 이어서 할게요. 알겠죠? 그러면 교재 갖고 오세요. 네.